할 때 몸이 적응하기가 더 힘들죠.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일부러라도 밖에 나오셔서 좀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게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입니다. 네, 단 10분 만에 세상을 꿰뚫어보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의 김일중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이상건 경제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수원의 한 세차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었는데요. 아주 큰 폭발 사고였지만 예정된 인재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토요일 오전 수원의 한 주유소 세차장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 갑작스러운 사고에 인명피해도 컸는데요. 세차를 하러 왔던 운전자 1명과 세차장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주유소 CCTV 화면을 보시면 폭발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데요. 주유소 직원은 엄청난 폭발음에 귀를 막았고 주유소 바로 옆 건물은 건물 전체가 흔들리며 한쪽 벽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건 현장은 가정집인지 공사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변했는데요. 건물 안에 있던 주민들은 사건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테이블 오시다가 터지는 바람에 저러신 거죠. 한 번 터졌을 때 머리를 숙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있다가 그 두세 번 터진 다음에 저기 그때 유리가 막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문도 다 터져 날아가고. 그렇다면 갑자기 세차장에서 폭발이 일어난 이유 과연 뭘까요? 원인 조사에 나선 감식팀은 그 비밀이 주유소 지하에 있다고 말합니다. 비밀 주입구가 두 군데가 숨겨져 있던 걸 찾아냈고요. 유사 휘발유 탱크 두 군데를 또 바닥에 완전히 묻혀져 있는 거를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찾아냈습니다. 지하의 배관에서 주유기 쪽으로 왔을 텐데 아마 그쪽에서 유증기가 또 리킹됐을 가능성도 배제됩니다. 정상 석유보다 폭발력이 강하고 유증기 발생량이 많다는 유사 석유. 알고 보니 이 주유소는 지금까지 2차례나 유사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다는데요. 경찰은 주유소 사장을 오늘 오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교통체증의 주범이었던 통행료 정산.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2004년부터 무선 통행료 시스템인 하이패스가 도입됐죠.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는데요. 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지켜보니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가 5분에 한 대꼴로 지나갑니다. 실제로 하이패스가 도입된 이후 미납 통행 건수는 해마다 늘었는데요. 2007년에는 137만 건, 3년 후인 지난해에는 3배 가까이 오른 370만 건에 달했습니다. 단말기가 없는데도 그냥 지나가네요. 거의.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내놓은 묘책, 바로 새로운 이동 단속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탑재된 고성능 카메라가 번호판을 식별하면 곧바로 차량 정보를 모니터에 띄웁니다. 지금 떴네요, 여기. 이때 310만 원이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이 이동 단속 시스템에 포착. 뒤쫓아가 보니 운전자는 정작 딴소리를 합니다. 회사처럼. 납부가 안 되시면은 저희는 그 국적인 절차에 맞춰가지고 관계에서 이젠 고속도로에서든 휴게소에서든 언제 어디서나 체납 차량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 차량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가 분석 후 추적 단속을 하였는데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단속 차량을 현장에서 적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슬그머니 그냥 지나치셨나요? 이젠 그럴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한 해 체납된 이 하이패스 요금이 무려 76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네, 하지만 이제 0.1초 만에 차량을 판별한다고 하니까요. 이젠 그냥 슬쩍 지나가는 일 정말 큰일 납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그림이 한 스님이 그린 병풍화인데요. 이 병풍화가 시가에 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는 무려 80만 원에 팔렸다고 그래요. 왜 이런 가격에 팔리게 됐는지 그 사연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4월 서울의 한 사찰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그림 9점. 여기엔 순금을 바른 한지에 그린 금지 산수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불교 미술의 3대 거장 중 한 명인 고 월주 스님의 작품이었는데요. 억 단위로 볼 수 있죠. 산수화나 금장화, 십장생 그림. 그런데 이 그림들을 훔친 범인의 정체가 놀랍습니다. 갓난아기를 누가 이렇게 두고 갔는데 그 아기를 거두셔갖고 이제 뭐 호적에 입적까지 시키고 양자로 이렇게 계속 길러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양아들. 아이고. 스님이 살아생전 애지중지 키워왔다는 양아들. 애를 갖다가 무슨 왕자가 지켰어요. 너무 위해주고 아껴주고 하자 하는 대로 하고 그래. 자기 자식들한테 연필 하나 안 사주고 공책 하나 안 사주는데 걔한테는 피아노 사주고 자전거 사주고. 그 당시에 저 아프고 저 집사람도 이도 못 먹고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 일용직을 하다가 다른 매물들이 또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진짜 구입할 그런 게 안 돼가지고 저를 거둬주셔서 이렇게까지 키워주셨는데 그거에 도움 못하고 산 게 많이 안쓰럽네요. 키워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양아들. 그러나 고 월주 스님은 임종 직전까지 양아들을 걱정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은 더했습니다. 어느 중소기업 사무실, 양손에 한가득 장비를 든 두 명의 남자가 이곳을 급습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 때문일까요? 뭐 검사하세요? 네. 남자가 가리킨 곳에서 발견된 건 다름 아닌 도청장치. 보통 이제 교본에 보면은 그 전화기 주변이 가장 많습니다. 요즘 알게 모르게 도청장치가 성행하고 있다는데요. 정부에서 허락을 받은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도청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불법행위. 그런데 최근엔 일반인들의 도청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부부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부 문제, 그다음에 형제 간에 이제 재산 상속이라든가 이제 소송 문제가 걸려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그 스토커, 그리고 이웃집과의 불화. 한 해 일반인들의 도청 건수는 약 1000여 건. 혹시 여러분의 대화가 지금 밖으로 새고 있진 않을까요? 최주유정 손현재 선수, 네. 그녀가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에 서는 꿈을 이뤘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토요일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 리듬 체조 선수권 대회. 이 대회에서 손현재 선수는 총점 107.750을 받아 참가자 24명 중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상위 15명에게 주어지는 올림픽 티켓을 거머쥔 건데요. 내년 런던 올림픽에서의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 런던 올림픽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거고요. 또 더 많이 노력하고 또 더 많이 보완해서 꼭 좋은 성적 보여드릴게요. 손현재 선수를 보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참 아빠 미소가 나옵니다. 네. 내년 런던 올림픽에서의 멋진 활약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일본에서 건너온 소식인데요. 아주 희한한 강아지, 아니죠, 큰 개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일본 방송에 등장하며 화제를 일으킨 개가 있습니다. 올해로 1살의 시베리안 허스키 다스케. 그런데 무슨 일인지 주인이 다스케를 아스팔트 바닥에 질질 말 그대로 끌고 갑니다. 확대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바로 개의 행동. 끌려다니면서도 오히려 입을 해벌쭉 벌리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알고 보니 이 개의 취미가 바로 이렇게 드러누운 상태로 산책을 하는 거랍니다. 등이 가려운가요? 네, 다스케의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희한하네. 더 끌어주세요. 더 끌어주세요. 이렇게 멀쩡하게 걸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걷는 게 좀 지루하다 싶으면 느닷없이 바닥에 그냥 걸러덩 누워버립니다. 주인도 뭐 네. 많이 한 솜씨에 산책 중에 바닥에 눕는 건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는데 아무리 주인이 일어나다고 해도 요지부동이에요. 오히려 저렇게 되면 주인 입장에서는 무거운 개를 끌고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산책법을 좋아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다스케가 주인에게 주목받고 싶어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스케의 주인, 오해 참 많이 받겠죠? 네. 매일 목욕시켜야겠어요. 어이구. 어떡해. 베트남의 하노이 공원, 이곳에서 시민들이 요즘 베트남에서 최신 유행하는 요가를 선보인답니다. 바로 웃음 요가. 이 요가법은 뭉쳐있는 근육들을 풀어주고 엔돌핀을 솟게 하는 것은 물론 뇌까지 맑게 해준다는데요. 웃음 요가를 꾸준히 한 노인들은 두통과 신경통까지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란 말도 있죠. 여러분도 오늘 크게 한번 웃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지금 미소를 짓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건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웃음 요가 요즘 정말 많이 필요한 시간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환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울상 짓고 있는 분들 참 많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시작된 유럽 금융위기.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선
금융위기가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요. 국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5개월 만에 최저치인 1652.71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환율도 30원 가까이 올라 1190원대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게다가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현금을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이 금을 내다 팔자 금값마저 폭락하고 있습니다. 예, 이 9월 되면서 계속해서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환율이 뛰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방송에 나온 것처럼 세계 경제 좀 어려워요. 네.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할 때는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 현금이 왕이잖아요. 근데 세계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현금 왕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달러거든요. 미국이 아무리 이제 재정 적자 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시장에서 평가는 달러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인식이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나라 경제 특수성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외환 시장, 달러 시장이 다 개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를 할 때는 달러를 들고 와가지고 원화로 바꿔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려워지니까 돈을 빼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화로 팔고 달러를 가지고 나가려다 그렇죠.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면 환율이 오르고 반대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는 뚝 떨어지게 되어 있죠. 최근 나타난 현상 자체는 첫 번째 이유보다 두 번째 이유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런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환율이 오르다 보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주유소의 기름값들이 오르고 있고요. 그렇죠. 또 다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일단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느낄 수 있는 건 한 세 가지 정도가 돼요.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그 기러기 아빠들 많으시잖아요. 자녀분들을 이제 외국에 보내신 분들은 달러 송금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담이 더 커지게 되죠. 두 번째 기업하시는 분들인데 그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 외화 대출이라고 그래서 달러나 일본의 엔화로 대출받은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도 이제 몇 년 전에 엔화가 굉장히 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특히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받았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죠, 이런 경우에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여행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그렇죠. 해외에 가서 우리나라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주로 달러 쓰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해외 여행 갈 때 경비가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는데 가장 사실은 이제 우리 일반인 분들이 느끼시는 것들 중에 이제 그 자녀들 외국에 보내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그때 닥쳐서 준비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이제 달러로 적금 같은 걸 들어오세요. 꾸준하게 시기를 맞춰서. 네. 왜냐하면 등록금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시기가. 그렇게 해서 해놓으시면 이렇게 가격이 변하더라도 환율이 변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내 돈을 확보할 수가 있죠.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또 부동산 가격에도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환율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크게 보게 되면요. 다 연관이 있어요. 경제라는 것 자체는. 경제는 어떻게 되게 되면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라고 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느끼는 것 자체는 첫 번째는 저 느끼는 게 전셋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사실 전셋값이 옛날 집값 한 채거든요, 지금. 비싼 데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전셋값이 많이 오르면 과거에는 집을 샀어요. 에라 이러느니 내가 집을 사버리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건 뭐냐면은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적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채가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이제 빚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거란 믿음이 없는 이상은 빚을 더 늘려서 사기 어렵죠. 사실 이런 문제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 환율이 미치는 영향 직접적으로 영향의 강도를 봤을 땐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참 요즘같이 경제면 많이 보고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이 경제 상식 다시 되새겨보는 때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유럽과 미국이 문제인데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 같아서 좀 화가 나기도 하는데 최근에 그래서 뭐 안전자산으로 꼽혔던 금값도 인기가 있다가 최근에는 또 뚝 떨어졌습니다. 그 금값이 왜 이렇게 변동이 됐는지 우리 강석구 리포터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축축 뻗어갔던 이 금값이 갑자기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주말 사이에 달라진 금값 확인하시죠. 지난 금요일 종로 기금속 상가 풍경입니다. 좋은 일을 앞두고 금을 사러 왔다가도 이 치솟는 금값 때문에 영 마음이 무거운데요. 금을 사는 걸 미루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24만 9천 원이요. 솔직히 많이 부담스럽죠. 저희는 이제 서민이고 없는 층이고 이제 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건 사장인데 어떻게 해요. 애기가 돌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닦이면 되겠다. 덕분에 이제 돌잔치에서 이 돌반지 보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합니다. 돌잔치 할 때 누구 부르기도 좀 진짜 부담스러워서 너무 부담스러워. 저희도 이제 조촐하게
그런데 지난 주말 유럽발 금융 악재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면서 덩달아 금값이 급락했는데요. 이틀 사이 한 돈에 거의 2만 원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값의 하락 이후 풍경은 어떨까요? 오늘 오후 12시 종로의 한 귀금속 상가 금값이 떨어졌음에도 손님들의 얼굴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뭐예요? 커플링. 저희 시민이 생각하기엔 좀 비싸죠. 아무리 가격이 내렸다 하더라도. 네, 지금 금값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나온 김에 하나씩 가야죠. 안녕하세요. 금 좀 팔려고 하는데요. 시계 좀 알 수 있을까요? 금값의 급락 소식에 놀라 금을 팔러 나온 사람 역시 적지 않은데요. 성량은 10돈이에요. 더 떨어질까 봐요. 228만 원이에요, 이건. 와. 228. 예. 큰 돈이네요. 그거 몸에 걸고 계셨어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금값이 폭락해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금값이 폭락한다 그래가지고 더 떨어지기 전에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려고 평소에 하고 다니는데 떨어지기 전에 현찰이 쓸 일이 있어가지고 팔려는 손님도 살려는 손님도 고민이 되긴 마찬가지. 저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금값이 빨리 안정화돼가지고 저희 업계에서도 좀 경기가 활성화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도 예측을 못하죠. 저로서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널뛰기처럼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금값,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은 뭐 그 금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저 신문을 봐도 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환율 나오고요, 그다음에 금값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금값 자체가 직접적인 생활의 물가는 별로 자극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밀가루 가격이나 왜냐하면 이제 수입을 해서 먹어야 되니까 사실 유기농 좋아하시지만 유기농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서민들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수입 그런 야채라든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 환율 문제가 생기니까 수입 물가는 오르지만 이거 자체가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직접적인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 뭐 금값이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금은 최고의 자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서 25%나 또 올랐습니다. 자, 이 금 때문에 울고 웃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역시 강석권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예, 저는 우선 울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금의 대접,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정말 신경도 안 썼던 이 금리를 사고 파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금 때문에 울고 웃는 일들 취재했습니다. 네. 또 철문이 있고 또 철문이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니? 예, 들어가는 입구부터 심상치 않은 이곳. 또 철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있어요, 문이. 철문이 지금 입구에만 하나, 둘, 셋, 넷, 5군데 있습니다. 이야, 이 철통 보안을 뚫고 드디어 금괴를 보관하는 금고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역시 경비가 삼엄한데요. 작은 공간에 무려 5개의 CCTV가 24시간 이 금고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만든 보안 카드로만 이 금고를 열 수 있는데요. 이야! 금이다. 금괴네. 근데 이게 몇 개나 되는 건가요? 25개입니다. 하나에 1kg씩 지금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 1kg의 하나의 가격이 어느 정도? 대략 6, 7천 원 겁니다. 와. 저거 하나가요? 여러분 이게 못하겠네요. 보기보다 굉장히 묵직한 감이 느껴지고요. 이쪽에도 금이 있습니다. 이건 좀 그런데 이보다 더 귀한 몸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크기. 매주만에. 하나에 12.5kg. 매주만. 이야. 하나에 몇 킬로요? 하나에 몇 킬로요? 12.5kg입니다. 넘는 거죠. 예, 3살짜리 아이와 비슷한 무게인데요. 과연 가격은 얼마일까요? 매덕이죠, 매덕. 몇억 보기보다 하겠어요. 무거워서 예, 하나에 12kg라 예. 대략 우와. 우와. 이 금고 안에 들어있는 금괴만 무려 200kg, 시가로 치면 약 130억 원이 됩니다. 와우. 대리님 오늘 수량 몇 개입니까? 25kg입니다. 네, 수량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바로 이 금괴들을 한 거제처로 수송하기 위해서인데요. 4399 801입니다. 저희 업체와 고객과의 그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 봉인하고 있습니다.
워낙 귀한 몸이다 보니 밖에 나갈 때는 이렇게 2중, 3중으로 보안에 신경 쓴다는 직원들. 금괴를 실는 차 역시 2중 보행고로 특수 제작됐다고 합니다. 한 팀당 3명으로 구성된 수송팀. 워낙 고가의 제품을 운송하다 보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무장하는 것도 잊지 않는데요. 방검복이라고 그래서요. 저희 신변 보호를 위해서 강도들의 칼이나 드라이버 이런 흉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금괴 16억을 싣고 드디어 출발. 금괴를 지키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오늘도 쭉 계속됩니다. 이거죠, 요거 가방. 예. 저분 떨리시겠어요. 이 금괴뿐만이 아니라 이제 폐금까지도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그것. 이게 뭐예요? 금리입니다. 뭐야? 금리? 예. 어머나.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우편물들,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봉투를 열자 이렇게 금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입속에 함께 있던 그것들. 저걸 빼서 보내준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한 3배, 4배쯤 이렇게 늘어난 것 같아요. 이 안에 금이 많게는 80%까지 들어있고요. 적어도 30-40% 이상씩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은 채산성이 나오죠. 예전 같으면 치과에 그냥 버리고 나왔을 금리, 이제는 돈이 된다는데요. 종류도 상태도 각양각색인 금리, 과연 얼마나 상품 가치가 있고 어떻게 구별해내는 걸까요? 이렇게 금 색깔이 이 초산에 이 시약에 뿌려서 이렇게 금 색깔이 문질러 나오면 이 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좀 75%짜리를 감별하는 시약이기 때문에 75%의 금이 들어있다는 게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군요. 만약 금리 함유량이 75% 이하라면 새끼 안 나왔어요. 이게 75% 이상을 감별하는 거고 이건 50% 이하를 감별하는 거고요. 이거는 금이 43%가 들어있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가장 흔히 쓰인다는 이 금리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약 32,000원 정도. 순금 1g당 가격에 그 함유량을 곱해주면 그 값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 금리들은 어떻게 금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한 정년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금리들은 먼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산으로 녹여진다는데요. これ今お預かりした金属が液体酸に溶けている状態です。 이후 1100도가 넘는 용광로에서 99.9%의 순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저게 금이잖아요. 예. 골드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펄펄 끓는 순금이 바로 굳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온도를 높여주고 이 네모난 틀에서 어느 정도 굳어지면 이렇게 금괴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금괴를 찬물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해주면 완성됩니다. 금은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금리로 만든 금괴입니다. 폐금으로 취급됐던 금리가 무려 7천만 원짜리 금괴로 재탄생됐습니다. 네, 금리를 빼서 또 금괴를 만드는 거 보니까 참 귀하긴 귀한가 봅니다. 이 폐금이라는 말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죠. 버릴 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소중한데요? 근데 요즘 이렇게 금값이 많이 변동이 되니까 팔거나 또 사려는 분들이 많은데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예, 금리를 녹여서 금 덩어리로 만드는 공장을 이제 금령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대목 아닌 대목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르는데 즐거운 비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요즘에 이 중량이나 금 시세를 속여서 파는 업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래를 하실 때는 반드시 정확한 시세와 중량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생방송 투데이 함께하고 있는 시각은요. 5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잘 몰랐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뜨거운 인터뷰 오랜만에 낸시랭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힌트 하나를 드릴게요. 염색머리, 그리고 발차기, 그리고 공연의 황제, 어려워요. 기부천사. 어려워요. 이쯤 되면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가수 김장훈 씨인데요. 네. 김장훈 씨가 요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데 지금 확인해 보시죠. 힌트가 너무 어려웠어요.
익숙한데요? 어디선가 정비가 들려오는 있으시나 수상한 봐요. 목소리의 정체. 눈치채셨나요? 목소리예요? 혹시 깜짝이야. 아니, 안에서 무슨 괴성이 들리길래 어떻게 못 푸시나 또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어요. 공연의 황제를 불리며 기상천외한 이벤트로 관객을 감동시키는 가수 김장훈 씨. 우리나라의 공연 문화를 10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관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김장훈 씨와의 뜨거운 인터뷰 시작합니다. 실제로 뵈니까 굉장히 키가 크시더라고요. 아, 진짜 다리가 되게 기세요. 허리가 여기예요. 옛날에 다리 길어 보이려고 이렇게 해서 막 입잖아요, 멜빵에서. 김장훈 씨는 1년에 공연과 뭐 이러한 콘서트, 행사 다 포함해서 무대 도대체 몇 번이나 오르세요? 보통 통상적으로 하면 365번이 넘게 올라가요. 매일요? 어떤 무대를? 날은 막 4번, 5번 올라가고. 하루에도요? 하루에 여러 번 할 때도 있으니까. 와. 쉬는 날도 있지만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쉬면 쉬는 법을 까먹어갖고. 아. 공연이 임박하자 뭔가를 주섬 챙기는 김장훈 씨. 이건 뭔가요? 뭐예요? 군대 뭐 이런 거예요? 어디다 쓰시려고 준비물들이 많으신데. 대기실을 벗어나자 크게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제 심장도 덩달아 빨리 뛰기 시작했는데요. 불이 번쩍하고요. 공연에 달인인 것처럼 잘난 척을 본인이 놀라세요? 이상하게 오늘 좀 원래 안 그런데 떨리네요. 떨리세요? 이 떨리는 게 뭐가 안 될까봐 떨리는 게 아니라 그냥 떨리는 거 있잖아요. 관객들은 초대 가수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황. 시원해요.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김장훈 씨. 난 남자다. 비장한 분위기에 반주에 맞춰 객석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는데요. 과연 어떤 노래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런 거에 저런 게 재밌어요. 감정이다. 반갑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제가 소개해서 제가 그 유명한 김장훈입니다. 과연 공연 보컬한다는 모습이죠? 하모니카 불 동안 마이크를 잡아주실 거예요. 굉장히 지대한 역할이니까. 작은 하모니카. 제 손에 정말 약속해주고 싶네요. 감미로운 하모니카 연주에 모두가 넋을 잃었는데요. 기억하시죠? 공연 전에 숨겨뒀던 비밀 무기 바로 하모니카 선물이었네요. 저는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상권 없이 마음대로 치시고 멈추지 않고 달려갈 거야 베이베. 김장훈 씨의 히트곡 고속도로 로망스로 시작된 신나는 댄스 타임. 너무 신나죠? 관객들도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발차기로 한 번의 분위기 업! 젊은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큰 소리로 불러봤을 그 노래 산호라면을 따라 부르며 무아지경에 빠지는 관객들. 이형 속에서 노래를 부르구나. 이 정도면 거의 김장훈 교주와 신도들이네요. 게이트 그림을 그려서
드디어 공연을 마치고 무대 뒤로 내려온 김장훈 씨. 아직 식지 않은 무대 위의 열기가 그대로 느껴졌는데요. 아니 안 힘드세요? 아니 들어가실 때랑 모습이 똑같으세요. 하나도 힘들 게 없으세요? 날씨 선선하니 좋네요. 여유 있네요. 오 여유. 김장훈 씨가 공연에 황제로 등극할 수 있었던 비결 궁금하시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거든요. 대학교 축제 갈 때 나는 그냥 이 학교의 선배다. 그 회사 갈 때 난 이 학교에 이 회사의 직원이다. 직원 중에 노래를 주면서 뽑힌 사람이다. 그래서 노래를 물론 끝까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가수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데 소통하고 섞이고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김장훈 씨가 전국 투어를 다닐 때 타고 다닌다는 버스가 있다고 해서 함께 타보기로 했는데요. 이름하여 김장훈 원맨쇼 투어 버스. 전용 버스네. 버스 전용차로 달리고. 그럼요, 버스니까요. 버스가 아닌데요? 정말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럭셔리. 이 버스가 얼마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2억이라고 하네요. 2억. 이런 공간도 있고요. 테이블도 있고. 버스가 원래 비싸요. 여기 뒤에서 이제 잠도 주무시는 거예요? 네, 어디 갈 때 이것도 겨울에는 저기 이제 엔진이 있어요. 여름에는 안 되겠어요. 이게 정말 좋겠네요. 달리는 버스 안에서 조금 더 진솔한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요. 다들 김장훈 씨가 기부천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고 그리고 제가 무슨 무소유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네. 그냥 먹소유고 그냥 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거잖아요 돈이. 네. 가족들 또 이웃들 뭐 이런 거라서 앞으로에 있어서 정말 살면서의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말 예리한 질문이네. 네. 제가 그 재택을 했어요. 연금보험. 나중에 만약에 돈 없고 네. 병 들고 그러면 누가 너처럼 살겠니? 그렇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살 거는 마련을 해야지. 아 그렇다면 재테크는 그거 하나밖에 안 하세요? 아직까지. 변액보험? 뭐 액술 얘기하는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하고. 그거 알려주시면 안 돼요? 집요하게 물어보세요. 참나. 내가 궁금해서 내가 궁금해. 개인적으로. 네. 어? 2004년 화면이네. 목장갑 끼시고. 배달 왔습니다. 저희 배달 민족 아닙니까? 저희가. 돈을 많이 하셨죠. 야 미소라 너 안 날라? 제일 힘 좋은 사람 둘이 빠져갖고 요즘 애들 나약해가지고 진짜 고생했어요. 저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저희 집에 3번 차압 당하고 나서 쫓겨난 다음에 거리로 쫓겨나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엄마랑 누나랑 세 식구인데 살다가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월세방 이렇게 해서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연탄 갈아갖고 연탄 가는 집에 있었죠. 그래서 제가 연탄 갈고 그렇게 했었죠. 마지막 연탄! 마지막 여기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다. 어린 시절의 힘든 기억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이들에 대한 선행으로 이어졌는데요. 연예인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활동을. 왜냐하면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후 김장훈 씨는 기부천사라는 별칭을 얻으며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되었지만 정작 본인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되게 아팠었어요. 사실 그게 되게 컴플렉스였었어요. 그 사람들은 좋겠다 뭐 이렇게 뭐 칭찬해주고 이러니까 근데 정말 저는 천생 노래쟁이고 공연둥이 뭐 공연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다 좋아요 음색이 되게 슬프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가수의 훈장은 김장훈 씨 좋아요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좋아요 많이 예 그래요 맞아요 거기에 좀 집착을 하더라고요 이런 버리고 다른 수식어로 샤우팅 불리고 싶죠. 가수로서의 뭐 이런 이름으로 막 불려주고 싶은 거죠. 김장훈 씨는 지난해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한복판에
자비로 독도를 홍보하는 광고를 냈는데요. 그보다 앞선 2008년 뉴욕타임스에서 독도는 한국 땅임을 알리는 광고를 실어 뜨거운 독도 사랑을 실천해왔습니다. 독도에 열망이 있어도 잘 그 자료를 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방문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와 있는 다 유튜브용으로 제작해서 각 건당 반박을 다 퍼다가 전 세계로 퍼날릴 수가 있게 만든 사이트예요. 저는 그 논리적으로 하여튼 무장해야 된다는. 김장훈 씨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 가는 시간이 아쉬울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저 오늘 여기 김장훈 씨가 자주 오는 곳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이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거의 여기가 그대로네요. 사무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 정도로 자주 오세요? 네, 그래서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요, 되게 아기자기하고 네. 이렇게 여성분들이 좀 많이 즐겨 찾을 것 같은데. 네, 야외 그렇죠. 테라스 여자분들 혹시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시는 어떤 여성분이 함께 오시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왔고요. 어. 그 친구가 여기 소개해서 왔고 그때가 언제예요? 집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 어떡하지? 그러면 요새 근래에 또 만나보신 여자분은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진짜 어이없게도 바빠서. 바빠서. 네, 진짜 그러니까 남녀 간에 중요한 건 좀 시간도 할애하고 저 사람이 나만을 위해서 뭔가 잘해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저는 좀 시간도 없고 여자 문제는 얘기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처량해지네요. 진짜 서글퍼지고 막 슬퍼지네요, 진짜. 갑자기 순간적으로 카메라 보고 나 괜찮아? 그럴 뻔했어요, 진짜. 괜찮다고. 막 슬퍼, 이게. 어우, 슬퍼. 드디어 기다리던 음식이 나왔는데요. 네, 맞아요. 단골 레스토랑의 음식이라 그런지 정말 맛있게 드시죠? 새로운 신곡을 발표한다고 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신곡 발표합니다. 4년 만에. 진짜 오랜만이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이거 저거 해서 이런 거 정말 엄청난 걸 한번 하려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잘하나 마나 그게 안 나오면 잘하고 말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내년까지 계속 제가 되든 안 되든 신곡을 발표하면서 열정을 좀 태우고 불태우고 이번에 첫 싱글곡은 지금은 훈련소에 들어가 있는데 슈퍼주니어 김희철 군과 함께 김희철 군! 네. 함께 녹음을 했죠. 아, 녹음 끝나고 군대 들어가신 건가요? 9월 1일 날 그 훈련소 들어가는데 네. 8월 31일 날 녹음하고 뮤비 찍고 밤까지. 근데 굉장히 나중에는 희철 군이 처음에는 힘들어하다가 네. 노래를 딱 시작해서 노래가 좋으니까 욕심을 막 내더라고. 계속 자기가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래서 야 나와 너 훈련소 들어가야 돼 빨리.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혹시 타이틀곡 제목은 뭐예요? 제목이 이별 참 나답다. 미리 좀 이렇게 들어보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노래는 뭐 되게 쉬워요. 한 번 들으면 다 따라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들려드리면은 좀 그렇잖아요. 아직 미공개되니까. 네. 조금만 제가 사랑이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많이 아시는 분들을 위해 방송 최초로 공개되는 가수 김장훈의 신곡 뮤직 비디오입니다. 김희철 씨가 그렇게 욕심을 냈다는. 너무 궁금한데 언제쯤 거기까지만 접할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밤 12시요. 오늘 밤 12시요? 네. 오. 이 월요일 예. 오늘 밤 12시. 오늘 밤 12시. 네. 한 3개월 동안 집에서 과자 먹으면서 그냥 되게 있었어요. TV만 보고 누워 있다가 그거밖에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때 뭐 술을 마셔도 막 사람들 만나서 뭐 술을 마시면 끝났을 때 더 공허하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건 저도 알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더 외로움으로 가서 혼자 그냥 뭔가를 얻어보자 하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한테로 뛰어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최근에 그거 끝날 무렵에 이제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길을 떠난 사람처럼 노래 불렀고 너 떠난 날에도 노래였고 슬픈 날에도 노래 계속 그냥 노래만 원래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눈물은 세상을 가리는데도 난 노래만 불렀고 그걸 띄면서 이제 노래하는데 그때의 감정은 이게 무슨 눈물인지 웃음인지 절망인지 뭐 희망인지를 모르겠어요. 분노 같기도 하고 막 진짜 거의 막 제가 미친 사람처럼. 근데 사람들도 그 노래할 때가 가장 미쳐졌대요. 그러니까 전달이 되나 봐요. 그게 노래인가 봐요. 지금도 공연 생각하면 노래 안 불렀지 하고 싶다 그런 생각. 다시 혼자 돼도 난 노래만 부를래. 눈물로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한 노래만 부를래. 이렇게. 네, 김장훈 씨 뵈면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무대에서의 모습도 그렇죠. 그렇죠. 뭐 본인이 원하니까 그렇게 불러드리죠. 샤우팅 전문 가수 김장훈 씨 만났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네. 이 공연장에서 직접 들어야 그 감동을 더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장훈 씨가요, 올해로 데뷔 21년 차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대에만 서면요, 마치 첫사랑을 만난 것 같이 설렌다고 하는데요. 관객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무대에서 공연을 하겠다는 김장훈 씨, 그 한결같은 열정 오래도록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요즘 뭐 가을 맞아가지고 주말에 나들이 차량들이 참 늘어났습니다. 자, 이럴 때 한 가족이 모두 함께 가면 좋을 만한 곳을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데요. 추천회부터가 다녔다 합니다. 네, 추천이가 추천합니다. 어디냐? 오랜만에 그 말 쓰네요. 네, 경상남도 합천에 가면 해인사도 있고 해인사에 가면 이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아주 특별한 볼거리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경상남도 합천. 소문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걸어가는 그곳. 이 사람들은 그 특별한 소문의 정체를 알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직접 여쭤봤는데요. 어딜 가시는 거죠 지금? 여기 지금 주변 분들이 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 오늘 그 천년 생일 맞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천년 생일이요? 예. 이야, 나이 많은데요? 무슨 천년 생일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황장군도 아니고 천년. 네, 천년생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따라가 봤습니다. 진짜 천년생일이 있을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첫 번째 생일 맞은 분이 있다는데 그중에 오늘 행사에 가서 이런 걸 갈아입어야지. 아니고 오해하노 이거 옷부터 갈아입어야 돼요? 예, 해서 입어야지. 어머니들처럼? 나도 야 격식 있는 생일 잔치인가 봐요. 옷부터 갈아입어야 돼요. 누군지는 몰라도 정말 대단한 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경상도 어머니 너무 거칠다. 어울려요. 조금 친절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거칠시더라고요. 네, 깨끗하게 목욕 재개를 하고 속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저도 생일 잔치 가는 거예요? 네, 천년생일을 마셨다는 그분에 대한 정체가 점점 더 궁금증이 유발되는 가운데 뜨거운 날씨도 아랑곳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행렬이 아주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생일이 도대체 누구예요? 생일요 여기 있어요. 머리 위요? 머리 위에 있어요? 예. 오늘 생일 한참 이거. 이게 뭔데요? 경판 8만 대장 경판. 8만 대장경이 오늘 생일이었어요? 네, 그 주인공은 바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 유산이자 국보 32호인 8만 대장경. 천년을 맞아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 당시 대장경을 운반하던 모습 그대로 재현한 이훈 행렬이 이것인데요. 웅장하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가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이야, 어머나,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나요? 가짜. 가짜? 근데 진짜는 어디 있어요? 진짜는 행사. 행사요? 가짜였어요. 진짜는 행사 있대요. 진짜는 행사 있어요. 그래서 네, 드디어 제가 행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대장경인 8만 대장경. 해인사에 거의 보관되어 있는데요.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장경 판전은요, 바깥 날씨와 상관없이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데 보존을 위해서 해인사의 스님조차도 쉽게 들어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와,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1251년에 완성되어 지금까지 남아있는 목판은 81,258판. 불심을 통해 나라를 지키려는 호국 의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대장경.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새겨 삶고 말리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는데요. 선조들의 지혜로 지금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열쇠로 잠겨서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팔만대장경을 직접 볼 수 있는 이곳, 해인사가 아니라 바로 특별한 전시장이었습니다. 와, 이거. 아예 죄송합니다. 이제 가까이 가시면 안 되십니다. 경운까지 있더라고요. 아, 이거 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어떻게 봐요? 진짜 진품인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책에서만 보던 팔만대장경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대장경의 위험, 아시아를 넘어 유네스코로 지정되면서 세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1000번째 생일을 맞아 오늘의 주인공을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생일 축하하는 거죠. 하지만 날이면 날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보존해서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 이번 공개를 끝으로 100년간, 몇 년간? 100년 동안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팔만대장경 판전에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번 기회 아니면 보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꼭 오셔서 가장 가까운 데서 대장경의 그 위대함, 그 우수성을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줄 알고요.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45일간 열리는 팔만대장경 축제에서는요, 많은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가시면 볼 수가 있어요. 또 안에서라니까요. 저희가 자,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만든 음식 제가 한번 맛봤는데요. 식초를 너무 많이 반전이네요. 이게 맛있어요? 몸에 좋아요, 이게. 이게 맛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조금 새콤해요. 많이 새콤해요. 자, 그리고 대장경을 만들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특별 전시실까지 마련했습니다. 대장경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다 잘 되어 있어서 애들한테 교육적인 면에서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제장 한편에 마련되는 조용한 방. 1000년의 역사를 기념해서 108배 릴레이 기네스 도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장경의 숫자인 81,258배를 도전하고 계셨습니다. 도전자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기 때문에 꼭 도전에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공을 기원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겠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요, 야외 공연장에서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주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가을에 식구들과 함께 손 붙잡고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대장경 1000년의 약속 축제 빨리 오세요. 빨리 가겠습니다. 꼭 가봐야 되겠네요. 네. 자, 세상 속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월요일 생방송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